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트 앞에서 사은품 드립니다 라는 말에 신분증을 잠깐 보여줬다가 한 달 후 3천만 원. 빚더미에 앉게 된 72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이 이벤트 당첨되셨어요. 사은품 받으시려면 신분증만 잠깐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대출금 3천만 원 상환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요? 할머님 명의로 지난달 20일에 받으셨는데요. 할머니는 그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신분증 한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명의로 휴대폰 수십 개가 개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대출, 소액 결제, 심지어 범죄까지 저질러질 수 있다는 것. 이 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트 앞, 지하철역,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용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할머니 72세. 혼자 사십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네. 무슨 이벤트? SK텔레콤에서 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인데요. 할머니께서 추첨에 당첨되셨습니다. 청년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SK텔레콤이라고 쓰인 명찰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나 SK 안 쓰는데? 괜찮습니다. 고객이 아니셔도 추첨 대상이셨어요. 사은품으로 쌀 10kg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도요. 김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혼자 사시니 쌀도 필요했고 1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그럼 어떻게 받아? 간단해요. 신분증만 잠깐 확인하고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할머니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청년은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서류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돋보기도 없고 읽기 귀찮았습니다. 이게 뭐야? 사은품 받으셨다는 확인서예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김할머니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여기 쌀이요. 그리고 10만 원은 내일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김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꼭 들어갈 거예요. 청년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쌀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1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내일 들어오겠지.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사기당한 건가? 에이, 쌀은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잊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저희 모모캐피탈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데요. 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안 받았어요. 고객님 명의로 지난달 20일에 3천만 원 대출 받으셨는데요. 확인 안 되시나요? 아니,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요? 잘못 걸렸어요. 고객님 명의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있고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본사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김할머니는 급하게 금융회사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김할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거네. 네, 그래서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돈은 고객님 계좌로 입금됐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네요. 나 돈 못 받았어요. 하지만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이라 고객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할머니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3천만 원을?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통신사였습니다. 고객님 휴대폰 요금이 밀려 있습니다. 무슨 휴대폰이요? 저 한 개만 쓰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총 15개 회선이 개통되어 있는데요. 요금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뭐? 15개요? 김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달 전 마트 앞에서 만난 그 청년이 김할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을 이용해 알뜰폰 15개를 개통했습니다. 그 유심으로 비대면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소액 결제로 500만 원어치를 긁었습니다. 심지어 그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보이스피싱까지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은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유심 사기, 명의도용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신분증 확보. 사기꾼은 노인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은품이나 소액 현금에 약하다. 작은 글씨 서류를 잘 안 읽는다. 스마트폰이나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사은품 드립니다. 현금 10만 원 드립니다.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말로 접근해서 신분증 사본을 받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2단계 알뜰폰 대량 개통. 신분증만 있으면 알뜰폰은 비대면으로 쉽게 개통됩니다. 사기꾼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10개, 20개씩 개통합니다. 3단계 유심으로 범죄.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신청 본인 인증, 소액 결제 문자 인증, 보이스피싱 추적 어려움, 대포폰으로 판매. 4단계 피해자에게 청구. 모든 요금과 대출금은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청구됩니다. 사기꾼은 이미 돈을 빼서 사라진 후입니다.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 사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종 1위조 신분증. 아예 신분증을 위조해서 개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신분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변종 2 가족명의 도용. 할머니 손자인데요.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한데 할머니 명의로 하나만 개통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손자인 줄 알고 신분증을 보내줬는데 사기꾼이었습니다. 변종 3일짜리 사기 결합. 일당 10만 원 드립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휴대폰 개통만 해주시면 돼요.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을 속여서 명의를 받아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돈을 갚아야 했을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경찰이 사기 사실을 입증했고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대출금과 통신요금은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지옥이었습니다. 6개월간 경찰서, 법원, 금융회사, 통신사를 수십 번 오가야 했습니다. 신용등급은 한동안 바닥을 쳤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인생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 빚을 갚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서명했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하면서요. 경찰은 말합니다. 신고만 하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기를 예방하고 만약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방법 10가지. 첫째, 신분증은 절대 타인에게 주지 마세요. 잠깐만요. 사진만 찍을게요. 복사만 할게요. 전부 거절하세요. 둘째, 사은품이나 소액현금에 속지 마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10만 원 주겠다는 말에 신분증 주면 3천만 원 잃습니다. 셋째, 서류는 반드시 읽고 서명하세요. 작은 글씨라도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으세요. 못 읽겠으면 가족에게 전화해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넷째, 길거리 이벤트는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통신사나 금융회사는 길거리에서 신분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명의로 몇 개 회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여섯째, 본인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세요. 금융회사 앱이나 신용평가사 나이스, KCB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모르는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곱째,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오늘만 이벤트예요. 이런 말로 조바심 내게 하면 100% 사기입니다. 여덟째, 가족이나 지인 이름을 대도 확인하세요. 손자가 급해서요. 친구가 부탁해서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아홉째, 일자리 제한에 신분증 요구하면 거부하세요. 정상적인 일자리는 신분증 사본 여러 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째,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혹시 진짜인데 신고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라면 문제없고 사기라면 여러분을 구한 겁니다. 피해 당했을 때 대응법. 첫째,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늦을수록 피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통신사에 연락해서 모든 회선을 정지시키세요.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대출 상환 중단을 요청하세요. 넷째, 신용정보회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등록하세요.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거를 모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줬는지 최대한 기억해서 메모하세요. 여섯째, 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일곱째, 절대 혼자 돈 갚지 마세요. 사기 피해가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꾼은 결국 잡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100명 넘게 속인 조직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돈은 안 갚았지만 1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쌀 한 포대 받으려다가 인생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누가 뭐 준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분증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번 잘못 쓰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은품 10만원 대 빚 3천만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대 신분증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의심되면 즉시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신용과 재산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뜰폰 유심 악용 명의도용 사기. 이제 이 수법이 완전히 이해되시나요? 마트 앞, 지하철역, 공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 현금, 경품 모두 미끼입니다. 신분증 한 장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덜 당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